주식에 투자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식을 직접 매매하는 거고 또 주식형 펀드에 가입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ETF로 투자하는 건데요. ETF는 주식과 펀드의 중간 정도로 여겨져 왔습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주식을 직접 매매하는 것만큼이나 이 액티브한 투자로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초대 손님 업계에서 ETF의 신이라 불리신다고 합니다. 미래셋자산운용 이승원 ETF 마케팅 본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신을 영접하네요. 신은 아닌데. 네. 네. 좋게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뭐 이제 ETF가 보통은 이제 이렇게 뭐랄까요, 좀 안정적이고 패시브하고 주식 투자에 비해서 그런 투자 수단으로 여겨져 왔는데, 뭐 저희 시간이 지금 트레이딩 핫타임이고 이 시간대 뭐 꼭 트레이딩이라고 뭐 규정 짓긴 그렇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이렇게 좀 액티브하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이 방법들을 주식을 좀 많이 소개해드리고 있어서 그런 관점에서 ETF가 과연 효율적일 것인가, 효율적인가, 요 말씀을 좀 듣고 싶어요. 뭐 어떻습니까? 사실 그 ETF가 지금까지 사실 한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ETF 개념 자체가 상장돼 있는 인덱스 펀드이기 때문에 주식처럼 거래는 되지만 인덱스다라고 해서 사실 개별 종목과 비교하자고 하면 단기 관점보다는 조금 더 중장기 관점이 맞다. 라고는 말씀드리는데요. 최근 근데 트렌드가 좀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코스피 200이다, 코스닥 150이다 해서 200개, 150개의 종목들을 ETF에 담아서 실제 지수의 움직임만 보기 때문에 개별 종목 투자하시는 분과는 좀 양분돼 있는, 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경향이 있었지만 요즘은 ETF가 이제 글로벌 또는 테마형 ETF라고 해서 ETF는 10개의 종목까지는 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10개의 종목을 뭐 때로는 한 종목당 25%씩 넣어서 75%를 세 종목으로 놓고 또는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뭐 탑10 같은 경우는 그냥 또 10개의 종목을 놓고 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좀 바뀌는 추세예요. 트레이딩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래가 활발히 좀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최근 예전 상품 대비 요즘이 점점 이런 종목들을 좀 줄여서 압축 포트폴리오로 개별 종목만 했을 때보다는 리스크를 좀 줄일 수가 있죠. 예, 뭐 리스크를 뭐 한 종목이 사실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이거는 뭐 10개 종목 이상을 두고 리스크가 좀 분산되는 이런 차원이 있고요. 다만 ETF에서 최근에도 조금 제가 항상 시장을 보고 있기 때문에 나오고 있는 것이 레버리지랑 인버스 투 엑스인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 떨어지면 오늘은 레버리지를 엄청 이제 개인 투자자께서 많이 매수하시고 오늘 오르면 내일은 떨어질 것이다 해서 이제 인버스 투 엑스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이거는 방향을 못 맞추거나 아니면 최근과 같은 좀 횡보장 올라갔다 내려갔던 걸 반복을 하면 사실 좋은 수익을 거두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조금 주의하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트레이딩 아주 뭐 길게 가져가는 그런 투자가 아닐 경우에도 이제 주식처럼 이 가능해진 이유가 사실 이제 굉장히 다양해진 거잖아요. 이 ETF 맞습니다. 상품들이 저만 해도 ETF는 그냥 뭐 인덱스 추종 이렇게 좀 박혀 있던 사람인데 정말 뭐 갖가지로 있더라고요. 요새 뭐 어떻습니까? 최근에는 이제 ETF 아마 모든 운용사가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과거에 있는 그런 대표 지수는 이미 나왔고 실제 그리고 그걸 활용하는 쪽은 사실 기관 쪽은 좀 활용을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이제 가지고 있는 벤치마크들이 있기 때문에 활용을 하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실제 거기에 대한 매력보다는 글로벌 또는 테마형에 좀 초점을 많이 맞추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 뭐 BBIG 이런 말 들어보셨죠? 예, 그래서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과 같은 지금 뭐 개별 종목으로서도 상당히 유망한 종목들인데 그러한 것들이나 또는 뭐 반도체 쇼티지다, 뭐 슈퍼사이클이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것처럼 최근에는 글로벌 뭐 반도체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고요. 그래서 이런 글로벌 테마형 아까 거기다 이제 플러스해서 압축 포트폴리오 주식수를 좀 줄여내서 이런 만든 ETF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최근의 추세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고민을 조금 그냥 어떤 지수를 낼까만 고민했었지만 요즘에는 ETF 내에 어떤 종목을 담을까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아마 5월 정도에 출시가 예정돼 있는데 지금은 어쨌든 ETF는 패시브 상품이기 때문에 그냥 상장 이제 그 지수에 맞췄지만 예전에 그 펀드 매니저들이 액티브한 운용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떠한 테마나 개념이
지수는 가지고 있지만 이를 자기가 좋아하는 종목과 유망하다고 생각되는 종목들을 액티브하게 운영하는 것들이 아마 5월 20일 넘으면 상당히 많은 운용사에서 이제 몇 개씩 해가지고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지금 이제 뭐 글로벌 ETF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이제 개인 투자자 분들이 뭐 전부 이제 뭐 미국 주식도 사고 네, 뭐 중국 네. 주식 다 뭐 그렇잖아요. 전 세계 주식에 이제 그 액세스가 가능해진 세상이긴 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뭐 이렇게 정보 없고 그러기가 이제 모든 종목에 대해서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네, 이제 네. 반면에 이제 어쨌든 운용사에서 만드는 ETF라는 이제 상품은 이 그 운용을 하는 기관이 운용사라는 기관이 이제 담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 개인과는 좀 다르게 네, 네. 뭐 이렇게 개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종목도 좀 담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뭐 정확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국내 종목, 개별 종목에 대한 정보나 이런 것들은 지금 뭐 한국경제 TV처럼 이렇게 많은 정보를 네. 공유해 주시고 또 요즘 투자자분들이 현명하셔가지고 맞아요. 많은 정보를 네. 엄청 습득을 잘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은 사실 좀 많은 편이라고 생각되는데 해외, 근데 또는 제가 아까 테마형이라고 말씀드렸던 거에 대해서는 사실 정보가 많이 없다라고 상대적으로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개별 기업이 그 테마에서 실제 수혜를 받을지 안 받을지도 사실 모르거든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중국 시장이 좀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이제 저희 심천 시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최근에 이제 이따가도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전기차, 뭐 2차 전지 이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근데 중국에서 2차 전지다 하면 사실 CATL이 있죠. 뭐 네. 작년까지는 LG화학이 1등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뭐 CATL이 1등이고 서로 이제 번갈아가면서 1, 2등을 하고 있고 뭐 저희는 뭐 SK이노베이션, SDI가 있지만 CATL에 투자하고 싶은데 저희는 개인 투자자로서는 투자를 하지 못하세요. 지금 막혀 있죠. 예, 그리고 뭐 BYD라고 해서 이제 실제 예, 전기차도 예, 막혀 있습니다. 심천 시장 자체가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개별 투자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처럼 이제 ETF나 펀드나 기관으로서 이렇게 투자할 수가 있기 때문에 CATL, BYD 등 뭐 이런 중국 시장에 투자하고 싶다. 근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라고 했을 때는 또 투자도 할 수 없고요. 그런 제한상도 좀 풀고 싶다 하면 ETF를 통해서 하시면은 상당히 좀 편안하게 또 접근하실 수 있는 용이함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그 BYD 전기차 얘기를 해주시니까 제가 네. 이제 몇 년 전에 그 심천의 BYD 공장에 직접 갔었어요. 간 경험이 네네네네. 있었는데 거기가 네. 왜 그 차 이름을 굉장히 재밌게 짓잖아요. 네. 당나라의 네. 당. 네, 맞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예, 예, 그 예. 시대에 따가지고 청 네. 뭐 이런 식으로 짓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테슬라 뭐 전기차 요즘 이제 워낙 이제 메인 뭐 맞습니다. 시장의 주제니까 BYD도 참 괜찮은 회사인데 여기는 어떨까 했더니 그런 식으로 좀 그렇죠. 개인 투자가 예, 개인 투자가 안 되는 쪽으로 되어 맞습니다.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ETF를 통해서 그런 네. 종목들에 접근하는 방법들이 가능하군요. 예,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이 ETF를 이 자산가들이 포트폴리오 예. 짜면서 네. 많이 이렇게 집어넣는다고 들었어요. 네, 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얼마나들 이렇게 관심을 보이십니까 요즘? 관심도가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예전에 ETF 시장이 이제 3개월 전, 그러니까 작년 말에 한 52조였다가 실제 한 6조 6천억이 3개월 만에 증가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58조가 조금 넘는 시장이 있는데 여기서 개인 투자자들이 이 시장을 이끌고 있다는 거죠. 물론 뭐 최근에 주식 시장도 그렇고 그렇죠.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이 이끄는 점이 있는데 여기서 고무적인 부분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는 그 3조 3천 정도가 개인 투자자가 매수를 했는데 그중에 1조 3천 정도가 연금 계좌에서 매수를 네. 하십니다. 연금 계좌라 하면 사실 저희가 개인연금 뭐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게 있고 퇴직연금 이제 퇴직금 대비해서 회사에서 납입되는 퇴직연금 IRP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한 40% 정도가 차지를 네. 해요. 그래서 그만큼 아까 뭐 단기적인 트레이딩보다도 먼 미래에 어떤 테마가 좋을 것이다라는 이런 현명하신 생각들을 해요. 어떤 테마인지는 좀 잘 맞추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성장세가 사실은 지켜보면 너무 가파릅니다. 그래서 오늘 뭐 사실 보시는 시청자분들께 제가 처음 인사드리지만 연금이 비단 1년 반 전에는 5천억도 안 됐던 게 지금 이렇게 증가 속도가 작년에 2.2조가 되고 3개월 지났더니 3.4조가 되어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올해 연말 되면 한 6조 이상 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어떤 저금리 시대 속에 투자에 대한 개념들이 조금 더 넘어가시고 있고요. 그 자금 중에 퇴직연금이라든가 IRP 같은 것들은 조금 장기적으로 보시기 때문에
예, 이런 테마형 ETF 네, 위주로 뭐 좀 됐다. 지금 말씀 주신 것 중에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이제 꼭 자산가들이라기보다는 뭐 이렇게 전반적인 그렇죠. 라고 본다면 또 이제 지점이나 이런 데서 그럼 이제 정말 맞습니다. 이제 네. 뭐 PB 분들이 네. 상대하는 VIP 고객이나 이런 분들도 저희 최근에 만난 어떤 아주 뭐 그 회사에서 가장 많은 자산을 운영하는 그 PB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ETF에 대해서 자산가들이 굉장히 많이 물어보신다고.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정말 그래서 많이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새 뭐라 그럴까요? 시장에서 네. 이제 이런 분들 포함해서 인기 있는 네. 그 이 뭐 ETF다 그러면 뭐 이렇게 뭐 섹터로 구분을 하나요? 뭐 어떻게 하나요? 뭐 그런 게 뭡니까? 사실 그 가장 좋은 거는 또 핫한 거는 아까 오늘 참 전기차랑 제가 이 얘기 많이, 네, 네. 많이 말씀드리는데 전기차랑 2차 전지가 가장 핫했던 것 같아요. 차이나 전기차 같은 경우가 아까 3개월 동안 들어온 금액이 한 7천억이 넘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차이나 전기차. 네. 네. 그 고액 자산가분들이 들어왔는데 그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첫 번째로 직접 투자를 못 한다는 측면에서도 근데 이제 점점 더 많은 정보 속에 이렇게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PB들 사이에서도 차이나 전기차 또는 2차 전지 네. 그러니까 이제 약간은 먼 미래를 좀 보고 투자를 하시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두 종목으로 합쳐서 종목이 한 3개 정도 되는데 차이나 전기차, 2차 전지 테마, 2차 전지 등이 있는데 이게 1.3조? 그러니까 대부분이 여기에 지금 조금 네. 투자가 되셨다라고 볼 어떻게 수가 보면 있을 주식시장 것 속에서 이렇게 흐름 뭐 인기 있는 그 테마랑 좀 비슷하다고 봐야 비슷하게 되겠네요. 갑니다. 네, 이슈랑 흐름은 정말 비슷하다. 비슷하게 가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중국의 혁신 기업들만 있는 또 뭐 항생테크, 뭐 나스닥의 테크탑10, 뭐 또 아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근데 제가 요즘 느끼는 거는 진짜 자산가 분들은 정말 똑똑하시고 현명하시구나. 네. 이 정보가 예전에 저희가 알던 그런 정보의 수준이 아닌가 보다. 주는 대로 받지를 않죠.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 드려야죠. 네네. 그래서 이런 글로벌 테마에 대한 게 좀 높아졌고요. 고액 자산가 분들은 사실 이게 또 요즘은 세제나 이런 혜택들을 많이 받으실 수 있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라는 부분이 항상 걸리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2천만 원이 넘어가면 이제 세금이 달라지시는데 그게 약간의 역외 ETF 쪽으로도 흘러간 게 있고 아니면 최근에 뭐 ISA 계좌 같이 이제 분리과세를 시키는 네.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좀 적용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요. 네. 이 요새 이제 비트코인을 비롯한 이제 암호화폐, 네네네. 뭐 가상화폐라고도 하죠. 네. 이쪽이 뭐 워낙 뭐 말도 많고 뭐 탈도 많고 또 뭐 가능성도 보여주고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지금 뭐 비트코인도 ETF를 통해서 좀 투자가 가능한가요? 사실 작년까지는 불가능했고요. 올해 2월에 캐나다에서 상장을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에 보면 상장 2개를 먼저 했고 네. 그리고 최근까지 상장하면 아마 3개가 상장이 돼 있을 거고요. 하나는 또 ETF의 특이한 게 인버스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질 것에 이제 투자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다만 아직은 캐나다만 있어서 이제 투자를 못 하시는 거 아니고 여기 ETF로 투자할 수 네.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뭐 미국 SEC가 뭐 최근에 승인을 보류한 상황이기도 하고 일단 조금 암호화폐 부분이 변동성이라는 부분이 조금 심한 네. 부분은 사실 인정해야 될 부분이어서 물론 더 갈 것이라는 찬성론자도 있고 좀 부정론자도 있지만 제가 찬반에 뭐 어떤 옳고 그름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아직은 그 조금 변동성이 높은 자산으로서의 좀 조심할 필요는 있다 정도가 제 생각입니다. 뭐 덧붙여 좀 뭐 말씀드리자면 이 이제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는 ETF가 사실은 비트코인 자체로 구성된 ETF는 아니고 이제 비트코인과 관련한 어떤 뭐 이제 암호화폐와 관련된 블록체인 기술에 닿아 있는 그 기업들로 구성된 걸로 저는 들었는데 맞나요? 그런 상품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예. 사실 지금 상장됐다라고 캐나다에 있는 상장돼 있다라고 한 거는 실제적인 비트코인 현물과 비트코인 선물을 그래요? 가지고 하는 거고. 제가 오히려 거꾸로 알고 예. 있었네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최근에 이제 뭐 테슬라, 페이팔 같은 데가 상당히 여기에 긍정적이고 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업들만 모아서 약간의 지수를 만들고 또 비트코인, 뭐 그래서 암호화폐 관련, 관련 뭐 그런 것들은 나올 수 있고 나올 예정이고 뭐 생각하고 있는 부분 맞습니다. 네. 더 앞서가셨던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예. 네. 제가 좀 더 자세히 체크를 했어야 아니 되는데. 정말 맞는 말씀 네, 정확히 네. 해주셨습니다. 오늘 뭐 ETF와 관련해서 이제 네. 주식 투자에 준하는 어떤 상품으로서의 ETF 네. 말씀 여러 가지로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